네, 이번 시간은 심부전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공부해 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왜 이런 약제를 쓰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죠. 심장이 원래 어떤 기능을 했는데요. 이완기 때 피를 모아서 수축기 때 심근세포가 열심히 수축을 해서 이 모았던 피를 쥐어짜서 전신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 혈액 속에는 산소가 녹아있고 이 산소를 통해서 전신에 있는 조직이 에너지를 만들고 기능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심부전에서는 이제 심박출량이 떨어지고 결국 전신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기능 유지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자,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제한된 혈액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뇌나 또 심장을 먹여 살리는 이 관상동맥 쪽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피부나 골격근 그리고 이제 기타 장기 쪽으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끼고 이걸 이제 이쪽으로 몰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안 흐르게 하려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저항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이 장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가 되면 레닌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부전에서 발생하는 보상 기전인 거죠. 우선은 이 엔지오텐신은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이제 혈압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도스테론은요.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시켜서 그러니까 나트륨과 함께 따라오는 물에 의해서 결국 혈액량이 증가하겠죠. 이것도 이제 혈압을 높이겠네요. 자, 뿐만 아니라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뇨를 막아서 우리 혈액량을 확보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신장의 집합관에서 이 물의 제흡수를 촉진을 해서 혈액량을 확보하고 기본적으로 얘도요. 혈관 수축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혈압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죠. 자, 요게 지금 전신순환 혈액량 감소에 대한 보상 기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자, 교감신경도 열심히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들이 열심히 이제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또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결국 카디악 아웃풋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심부전이 이제 회복이 안 되면 이게 만성적으로 자꾸 이 심장을 스트레스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꾸 자극을 하게 되면요. 결국 이 심근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결국 이 보상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심장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반대인 AMP나 BMP도 분비가 됩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제가 예전에 중요해서 따로 다룬 적도 있어요. 이 MP는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뇨 펩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뭔가 좀 반대죠. 얘는 오히려 이뇨를 시키네. 아까는 항이뇨였는데, 그쵸? 자, 그리고 얘네들은 또 혈관을 확장시켜요. 어라? 확장? 완전 반대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은 심장에서 분비가 되는 녀석들이에요. 얘들은 이제 AMP는 심방 쪽에서 또 BMP는 주로 심실 쪽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자, 이런 심부전 상태에서는요. 일단 자, 우리가 이제 정상에서 100만큼의 피를 모았고 이제 60만큼의 피를 뿜었고 나머지 40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심부전이 와서요.
이제 60이 아니라 40만큼 보냈고 이제 60만큼이 남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또 좌심방에서 피를 보충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원래보다 20이 더 들어와 있죠. 그럼 이제 이 나머지 또 좌심방에서 원래 없애줘야 될 20인데 이게 좌심방에도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좌심방에서도 20이 축적이 되고 그럼 이제 원래 우심실에서 폐동맥 그리고 폐모세혈관 또 이제 폐정맥으로 좌심방으로 축구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심실 쪽에서도 20이 결국 축적이 되고 자, 우심방에서도 이 혈액이 부하가 생기는 겁니다. 우열이 생기게 되고 이 부피 부하에 의해서 텐션이 가해져요. 그래서 자꾸 심장한테 야 좀 방 좀 늘려라. 그러니까 신전을 시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자꾸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심방 쪽에서는 AMP가 분비가 되고 또 심실 쪽에서는 BMP가 분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심장 쪽에 들어오는 혈액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뇨 펩타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뇨를 시켜서요. 이 혈액량을 줄이게 되면 당장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혈액량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혈관이라고 하는 곳은요. 혈액의 이제 또 다른 저장고죠.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게 되면 이 용적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혈관 용적을 늘려서 많은 양의 피를 혈관 쪽으로 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심장 쪽으로 많이 안 몰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전신순환 혈액량 감소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이런 애들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얘네들이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이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보상 기전들은 심부전을 좀 더 악화시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AMP나 BMP들은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AMP나 BMP들은요. 이런 이제 RAA 시스템 활성화를 억제시켜서 이런 이제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신장으로 나트륨 배설을 높여주고 나트륨 항상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심부전에서 이 좌심실 기능 저하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작용하다가요. 그러나 아쉽게도 심부전이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 이 신장의 이 AMP에 대한 반응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약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보상 기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장 비대입니다. 자, 이 심장 비대는요. 결국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일어나는 보상 작용 중에 하나예요. 결국 이제 심장 쪽에 이런 이제 피가 몰리게 되면서 야, 방 좀 늘려라. 자꾸 이렇게 자극하게 되죠. 이런 텐션이 가해지게 되면 알았다. 방 늘려 볼게. 얘도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실의 용적을 늘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 심실 벽 두께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비대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신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근소축을 일으키는 마이오신과 이 액틴 단위를 우리가 일단 신장을 시키면 우선은 수축력이 증가하긴 하죠. 그러나 계속 이걸 이제 그러니까 신장을 시키게 되면요. 결국 수축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프랭크 스탈린 법칙입니다. 심장 비대를 일단은 수축력을 높이려고 하겠지만 결국 이거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벽 두께를 증가시키고 심실 용적을 늘릴까요? 자, 우선은 근섬유수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세포수를 늘린다. 결국 일꾼수를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일꾼은 그냥 공짜로 일해줍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겠죠. 일단 수를 늘렸으면 얘네들이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도 늘려줘야 되고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죠. 이 ATP 잘 만들려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도 구축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요. 얘네들이 이 근세포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결국 이제 처음에는 야심차게 준비를 했죠.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할 거야. 심장을 비대시켜야지.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일단 A급 일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충분히 이제 월급을 못 주니까 이 A급 일꾼들이 A 떠나야지. 그럼 이제 애들이 B급으로 바뀌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이오신이 체인지가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미오신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 있어요. 좀 더 이제 일을 못하는 쪽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축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려지고요. 이완도 잘 못하게 돼요.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허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별로 안 쓰는 일꾼들로 바꾸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환경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 세포들은 이제 허열에 빠지게 되고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이팝토시스, 세포 사면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고 이 나머지들은 또 이를 더 몰아서 해줘야 되니까 더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신부전은 점점 이제 악화 사이클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섬유화가 일어나겠죠, 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약제를 써보면 될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런 이제 1년에 이 심장 구조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방 구조 바꾸면 리모델링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이제 어떤 이 구조를 바꿀 때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좌심실 쪽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큘라 리모델링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쪽에 리모델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었죠. 바로 이런 이제 ADH, RAAS 그리고 이런 이제 만성적인 교감 신경계 활성까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리모델링을 촉진시키는 거였어요. 결국 이런 리모델링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촉진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혈액량을 높이고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심장한테 자꾸 무리를 주고 심장 비대를 촉진시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부전에서 쓰는 약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 어떤 게 있느냐? AC 이니비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ARB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 일단은 이 AC 이니비터는요. 심박출량이 감소가 된 심부전 환자에서는 증상이 있던 없던 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이제 AC 이니비터가 결국 RAS 활성화랑 관련이 있잖아요. 자, ACE라고 하는 요 엔자임이죠.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억제해 주면요. 이 RAS가 이제 활성화돼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시키는 걸 우리가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ARB나 AC 이니비터는요. 베타 블로커랑 같이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증상을 호전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입원율도 감소시켜 주고 자, 생존율까지 높여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베타 블로커도 마찬가지로 쓰죠. 이 베타 블로커는요. 이런 이제 만성적인 교감 신경계 활성을 그러니까 차단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베타 리셉터가 심장에 이 수용체가 발현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꾸 만성적으로 교감 신경계 이렇게 활성화되면요. 수용태도 자꾸 이게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베타 차단제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억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목적으로 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만성적으로 심장을 자극하게 되면은 얘도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심근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타 차단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수용체들을 이제 하향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AC 이니비터랑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리모델링을 또 억제해주는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나 환자 증상을 호전시켜주고 입원율 감소 또 생면 연장의 효과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이 베타 블로커도요. 심박출량 보통 40% 미만의 환자에서는 역시나 증상에 무관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용량부터 조심스럽게 증량을 하고 또 우리가 수분 저류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 사항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디곡신 같은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얘는 이제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주고 보통 우리가 심방세동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에서 심실 박동수 조절할 때 쓴다라고 제가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저 디곡신에 대해서 기존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사망률 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자, 제가 AC 이니비터랑 베타 블로커와는 다르게 디곡신은 우리가 D죠. 그래서 다이를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이 D가 있는 다이우레틱스 이뇨제도 생존율 향상 효과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D가 들어있는 다이기 때문에 결국 생존율에 이 향상 효과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이우레틱스 이뇨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제 염분이나 물 같은 게 자꾸 차는 거죠. 혈액량 증가시키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이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야지 이 심장 비대를 유발하는 이런 텐션을 감소시켜서 리모델링을 차단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염분이나 수분 저류로 인한 이 증상을 감소시켜주고 또 우리 볼륨 상태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심부전에서 쓸 수 있는 약물은 더 다양해요. 기본적인 이제 혈관 확장제도 있죠. 뭐 우리가 하이드랄라진, 뭐 아이소솔비드 다이나이트레이트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바브라딘 이런 것도 있고, 자,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미 제가 이제 병태생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또 이 약제 원리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 글이나 다른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